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물의 반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학 강좌 한 편을 엽니다. 예도의 미학 강좌가 창조적인 그러한 강좌들이 많은데요. 오늘이 벌써 65번째인가 되는데, 오늘 강좌도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사유여행을 떠나면서 특히 예술가들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물의 반란. 인간은 사물을 변형시키면서 삶을 영위해왔죠. 그죠? 사물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사물과의 관계는 깊이 사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좌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은 사물을 인간화시키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사물의 인간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인간의 사물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통찰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예도도 모자를 벗었지만 모자도 사물이고, 그 다음에 커피를 그죠 뽑아왔는데 그 커피의 잔도 사물이고 가방도 사물이고, 물론 2차 가공을 통한 사물이지만 다양한 사물들이 있죠. 이 자연세계에 유기체를 또한 무기물로 만들어서 우리는 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사물이에요. 사실 철학에서는 독일어에서 자허나 딩어 이런 개념들은 심지어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때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특히 인식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사물이에요. 물 자체, 그죠? 딩안지희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사물의 보편적인 특징을 뽑아낼 수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물은 상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그죠? 이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우리가 삶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음에 만들어요. 나무를 갖고 책상을 만들고, 그죠? 또 자연으로부터 채취된 재료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을 만들어요. 나무로부터 또 바구니도 만들고, 거기에는 노동자의 그죠? 노동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책상도 우리가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앉아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용 가치에만 머물지 않아요. 독특하게도 마르크스는 자본론 1장에서 그죠? 이러한 사물의 주물적 성격을 이야기해요. 페티시스무스. 그러니까 사용 가치에서 이제 교환 가치로 가게 되면은 이 상품은 다른 상품과 더불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상징적 의미가 부여돼요. 원래 패티즘은 그죠? 그 패티시즘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주물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특정 그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신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하여 패티시스트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물에 대하여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신비로운 길 가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어.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제 그 나무는 그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그 공동체에, 그죠? 어떤 신성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냥 나무라는 사물에서 이 나무는 신성한 나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돌이, 그죠? 특정 돌에서 주물적 성격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돌이 우리 가족의 어떤 구원을 가져온다든지, 아주 좋은 행운이 일어날 것 같은 신성한 힘이 특정 사물에 부여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사물은 어떤 돌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걸 만화라 그래. 그게 고대 시대부터 인간들은 사물을, 그죠? 신성화하기도 했고, 또 이 사물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용 가치로 만들므로써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장인들의 어떤 손길을 통한 사용 가치가, 그죠? 이제는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위대한 건 뭐예요? 이 사물이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마법과 같은 힘으로서, 그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에서 특정 책상이나 바구니나 이런 것들이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물들과 경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초월적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사물은 뭐예요? 사물은 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아니면 거대한, 그죠? 사실은 마르크스가 영국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쓸 수가 없어. 자본론을 쓸 수가 없었어요. 1850년대에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영국에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러한 거대한 상품들로 구성된 시장이 열린다. 거기에 참여하고 마르크스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물이 상품이 되면은, 그죠? 이제 그 상품은 사용 가치를 넘어서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 상품은 다른 상품과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그죠? 부유한 자들에 의하여 그게 소유되는 것 같지만
결코 소유되지 않아요. 왜? 그 상품은 또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체의 사슬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욕망의 연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봐봐. 백화점 가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의 돈으로 못 삽니다. 이미 만국박람회는 너무나 거대하고 마법과 같이 신비롭고 또한 엄청나게 거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자본주의가 가져올 엄청난 거대함을 마르크스는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파리의 에펠탑도 만국박람회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품은 그죠. 상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용 가치로 그치지 않아. 이제 교환 가치가 되면서 다른 상품과 경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상품과의 연쇄작용을 통하여, 그죠? 부재의 기호로 나타나기 시작해. 이 독특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것 같지만 예술가들은 여기에서 아감베니 행간에서 지적하듯이, 그죠?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품과 자기의 작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특정하게 예술 작품을 절대적 상품으로 극단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 안에서 예술이 놀아나서는 안 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을 보고 그냥 그걸 비판하고 예술은 그거랑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게 발터 베냐민과 같은 그러한 철학자죠. 그죠? 그의 미학은 독특한, 마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예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들레르도 그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상품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그죠,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게 자본주의가 갖고 오는 이런 대량 생산과 어떤 사물에 대한 독특한 다른 상품과의 연쇄작용을 통한 그 초월성을, 그죠, 예술가들은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사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상당한 통찰이 있는 아감벤의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은 상품을 통하여, 그죠,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어떤 신비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데 상품화된 그 사물은, 그죠, 인간의 소유욕과 관계돼요. 이렇게 되면 사물은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사물은 사용 가치로서 끝나는 건가? 마르크스와 같이
교환 가치에서 사용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물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단지 마르크스가 사물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눈 거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사물은 결코 사용 가치로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사물은 다 실용적인 거잖아. 그럼 예술 작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필요가 없게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사물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관계로서 도서는 그는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물을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로부터 떼어내야 그게 예술가 아닌가. 그죠? 릴케는 훌레비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독일적인 사물이 점점 미국화되면서 삶의 모조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에 대하여 상당히 슬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게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사물의 독일적인 어떤 그러한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죠? 두이노의 비가를 썼다는 거. 여기서 독일적이라는 거. 여기서 독일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독일적인 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선조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포도나 열매나 그 다음에 항아리나 그릇이나 이런 사물들이, 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서 19세기 말부터 독일적인 것이 삶의 모조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대가는 확실히 달라, 그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사물의 사용 가치를 통하여 편리함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독일적인 것을 릴케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한국적인 게 뭔지 생각하고 살아요. 특히 젊은이들. 요즘 외도TV에 20대가 많이 들어왔어. 한국적인 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니까 또 철학 공부를 하겠죠. 그죠? 인문학을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적인 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단지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것, 그 옛날에 초가집에 온돌방 여러, 그거는 오늘날 서구 문명을 통하여 들어온 이런 집들은,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기와집의 미적인 감각을 서구인들이 어떻게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술, 막걸리라든지, 그죠? 논에서 일하다가 모든 도구를 옆에 두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농악을 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졌던 우리의 것. 예술하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왜 슬픈 일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슬픈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 선조들과 특히 대한민국은 이 서구 문명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죠? 이 한국적인 그 연속성을, 한국적인 것과 연속성을 찾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서구화됐기 때문에. 그냥 릴케가 독일 가보면 미국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적인 것이 독일적인 것을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러워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독일적인 사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죠? 독일적인 게 최고다가 아니라 이 세계의 사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네 것을, 그죠? 우리네 사물, 우리의 조상들이 익숙해졌던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그냥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네 음식, 얼마나 건강식들이 많아. 오늘날 서구인들이 한국적인 것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인정하잖아, 그죠? 한국적인 음식,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그릇, 도구들, 문화적인 어떤 기호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네 본성과 관계돼요. 우리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토대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런 사물들, 그죠? 사물이 상품화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하여 화보집을 만든 예술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랑비유예요. 삶의 소소한 불행들이라고 하는 화보집에서, 그죠? 독특한 걸 봅니다. 저는 여기서 생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화보집에 보면 이런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긴 부추를 신었는데 그 부추가 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광경, 수도 꼭지에 물을 아무리 틀어도, 그죠? 그걸 잠글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바람에 날아가는 서류들. 이제는 사물이 인간에게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그게 과학기술 문명을 통한 대량 생산이죠. 이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만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어요. 물론 거기에는 철학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이데거를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어. 하이데거가 초기 존재와 시간에서는 뭐예요? 사물을 도구로 달아보죠. 후기로 가면서 사물은 시가 돼버려.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이제 되찾는 과학기술 문명이 사물을 인간화시키면서, 그죠? 인간에게 해롭게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사물은 사물의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 역시도 그 사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예술가의 어떤 여기서 예술가, 예도의 미학에서 이미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서 예술가는 그냥 그림 그린 사람 아니에요. 화가, 조각가, 시인, 그 다음에 건축가, 심지어 화단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예술가예요. 소설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너무나 사용 가치에 맞추어서 극단화시켜서 상품화시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사물이 말을 듣지 않아. 반란을 일으켜. 여러분, 공포스럽죠, 그죠? 사실 공포는 프로이트가 이마고 잡지 5권인가에 발표한 운하임리허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공포는 독일어로 볼 때, 그죠? 운하임리허가 뭔지 알아요? 무시무시한 섬찟함이에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대상을 표현할 때 운하임리허라고, 독일어로 운하임리히. 그런데 여기서 운을 빼버리면 하임리히는 고향 같은 이런 뜻이에요. 친숙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는 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포를 느끼지 않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물이, 그랑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 사물이 사물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서 인간의 사용 가치에 맞추어서 극단화시켰을 때 그 사물은 오히려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오늘날 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게 이제 생태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덥죠. 곳곳에서 생태적인 어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동물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죠. 서식지에 이동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인간의 사용 가치에 맞추어진 편리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교환 가치는 둘째 치고라도 그 편리함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의 시대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서 먹냐. 그런데 그 그릇들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사물은 그냥 사용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을 위하여. 그게 역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최고 좋다는 거는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미 19세기를 지나면서 니체 이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프랑스의 초현실주의를 지나서 오늘날은 인간적인 것이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함을 위하여 그냥 사물을 사용 가치로서만 생각하여 그걸 다 쓰고, 아니 뭐야 이거 버리고, 이 세계를 그냥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통한 그냥 도구로서만 생각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물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러한 사물을 사물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에 뭐예요? 아방가르드예요. 예술가들만큼 여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이요. 모든 곳에서는 다 자본주의는 사물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환가치에서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자존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허영심이죠, 그죠?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샀다, 그죠?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점에 바로 교환 가치의 축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환 가치는 철저히 상징적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언어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에서 니체는 이 세계의 물 자체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잖아. 언어는 언제나 뭐야? 그 사물을 대리적으로만 표현하는 도구야,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자체로 이미 은유요, 제유요, 환유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물이 인간과 관계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인간에게 불행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끈덕진 프로이트의 사물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트라우마를 만드는 원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물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로 넘어올 때는 정신화되어 버려요.